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 여러 IPO나 뉴욕 증시 상장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키워드 보기 전에 먼저 시장 흐름이 눈치 보기이죠. 이번 주 이제 FOMC도 있고요. 한 주간의 흐름 전략 좀 먼저 잡아주십시오.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어떤 뭐 조금 변동성이 시작되는 것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어떤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현재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소비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늘 조금 고개를 좀 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단 유럽에서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만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백신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을 곧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곧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따른 여행주들이 오늘 대규모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일단은 포문은 뭐 더 현대 서울이 열었습니다만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보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다. 현재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좀 바람 쐬러 가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2020년과는 좀 다른 풍경들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심정적으로는 이제는 뭐 한 1년 견뎠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라든지 식음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치주냐 성장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찬찬히 살피신다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소비나 유통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네. 움직임들 상당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는 롯데쇼핑을 먼저 이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비가 양극화돼 있다라는 것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떤 뭐 논쟁보다는 고급 소비에 있어서 롯데쇼핑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명품 간에 줄을 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롯데쇼핑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고급 소비만 있느냐라면 실생활 소비도 있죠.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또 네이버와 협업 관계를 지금 현재 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뒤에서 한번 또 언급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온오프라인에 있어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러한 두 기업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키워드로 시장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슈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늘 키워드는 주식시장보다 IPO. 예. 이제 쿠팡이 쏘아 올린 공이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을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불러일으키고요. 예. 그거는 이제 기존에 국내 상장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또 새로 신규할 종목들은 자금을 사실 좀 빨아가는 요인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물론 이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금을 네. 빨아간다라는 면에 네.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 IPO에 있어서 한 1조 정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금을 어떻게 보면 좀 빨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피크를 찍었을 때 16년도에 제약바이오 IPO가 보물 터지듯이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자금을 흡수하는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점을 말씀드린다라면 이렇게 지금 IPO가 올해 또 대여급 IPO들이 이제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요소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IPO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상대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우리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좋은 회사였고 앞으로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좋은 기회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장된 이후에 사는 것은 별개라 하더라도 저는 IPO를 받으실 수 있다면 이번에 또 올해부터 작년 12월부터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계좌 균등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소액 계좌 하시는 분들도 물론 뭐 수는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나름대로 상장에 따른 과실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IPO가 이렇게 보물 터지는 것은 주식시장의 화랑이다라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IPO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여급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들 자막들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LG화학이 워낙 많이 네. 반영이 됐고 SKIT는 SK그룹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카카오 쪽은 또 카카오고 네. 또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국금융지주도 나오고 네. 결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네. 관점이죠. 지분과 관련된 기업들. 네. 지금 현재 쿠팡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이제 지분 기업이 없으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지분과 관련해서 부분들이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인 시각과 국내 시각이 좀 다릅니다. 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손정희 회장 회사가 국내에 있었다. 네. 그러면 정말 소위 대박이죠. 3조를 투자해서 한 20조 정도를 얻었으니까. 근데 이 지분을 매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투자 지분으로 이제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솔직히 국내 투자분들이 좀 인색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게 매각 대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면 좀 더 나아가서 이번에 쿠팡이 쏘아 올린 것들이 네이버의 가치 평가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게 된다라면 상대 가치 평가를 통해서 다른 기업의 밸류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직접적인 지분은 없다 하더라도 같은 업종 내, 같은 업황 내에서 기업들의 밸류 논란들이 좀 사그라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면 IPO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기업 공개를 하면 지분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하는데 그건 이제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까 기업 공개에 실제로 참여해서 주식을 소량이라도 받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업종 내에 있는 기존의 우량 기업이 재평가를 받는 기회를 노리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기업 공개, IPO와 관련된 주변 여건이나 전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엄청난 지금 흥행을 했고 네. 18일 오늘 목요일 날 지금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말 따상이 나오느냐가 관심사일 텐데요. 상장 후 의견이나 투자 의견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따따상을 바라보고 그러게요. 계시겠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공모해서 못 받았는데 참여해도 되느냐. 추가적으로 그쵸. 18일 날 네. 되면 따상이 되고 그 다음 날 또 상한가를 치게 되면 네. 내가 30%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죠. 욕먹을 각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을 공개할 때 단순히 따상이냐 따따상이냐라는 걸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기업의 상대 평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가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3개 기업을 처했습니다. 스위스의 로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의 우신바이오 이 세 가지 업체를 상대평가 기업으로 삼았는데 그 삼성과 로시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EV 캐피타 그러니까 결국 시가총액을 생산 능력으로 나눈 지수인데 이게 대략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한 2.5 정도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2.5를 냈는데 일부는 중국 기업을 빼고 봐야 되지 않냐.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백신 부분에 있어서 강자인 건 사실입니다만 예. CMO는 이제 진출을 하는데 세 가지 업체가 다 CMO 강자들이거든요. 이런 밸류를 땡겨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좀 냉정히 보는 이건 뭐 증권사에서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 냉정히 보게 된다라면 중국 걸 빼게 된다라면 지금은 조금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요. 따라서 IPO 받으신 분들은 뭐 따상이 안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매도를 하시고요. 추격 매수는 조금 고려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무조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일종의 해프닝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간다니 샀더니 주가가 떨어지더라. 이거 뭐 물릴 수 없느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상장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의 밸류를 받았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우리가 현명한 가치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뇌전증 치료제보다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십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서 주식을 받은 분들은 이제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초반에 노리시면 네. 되고요. 사실 분들은 첫날, 둘째 날 쫓아가서 수익 낸다. 워낙 변동성이 크거든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 관심이 없어질 즈음에. 그렇습니다. 뭐 예. 빅히트도 그렇고요. 최근에 보면 그죠? 예. 카카오 게임즈도 완전히 기대감이 확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럴 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공개 IPO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팡이 가져온 나비 효과.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이제 쿠팡은 상장이 이제 안 돼 있고 네. 쿠팡 관련주라든지 쿠팡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나스닥 상장 기업 나오면서 여러 얘기가 네. 나오는데요. 예. 또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전략 좀 주십시오.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박세리 키즈라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세리 선수가 정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국위 선양을 한번 하는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뇌릿속에 있으실 텐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이 좀 사라졌다. 골프나 아니면 뭐 축구 같은 경우도 박지성 선수가 축구 시장을 해외 맞아요. 시장을 열었던 네.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이번에 쿠팡이 좀 일시에 해소하지 않았는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외국에 가서 당당히 유수의 기업들과 겨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또 미국 지금 현재 뉴욕 증시라든지 나스닥 증시를 이제 두드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직접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폐가 있지 않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펀드라든지 ETF 그다음에 서학개미 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화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문제는 저는 그거보다 쿠팡이 쏘아올린 이 나비 효과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우리가 쿠팡이 10년 동안 적자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을 국내에서 하기는 어려웠죠. 그거를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국내에 돈이 들어와서 선순환 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쿠팡의 밸류가 저 정도 받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밸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저는 네이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 시총이 60조인데 지금 쿠팡이 100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밸류를 다시 한번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켓컬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밸류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국 시장에서 부여를 받으면 동일하게 국내 시장에서 그 밸류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보다 국내의 비슷한 기업이 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자금의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국내 기업의 재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부여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좋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박세리 키즈에 아주 절묘하게 비유를 하시면서 전략들을 주셨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